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이제 곧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오는데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선물 주러 오잖아요. 네. 이 시즌이 되면 사람들의 소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재고 정리를 확 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 월요일까지 사이버 먼데이라 그래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쇼핑을 확 하죠. 보통 판매가의 한 70%에서 80% 세일을 하게 되니까 그해 매출의 한 30-40%를 그 날에 다 이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쇼핑 효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산타클로스 휴가, 그러니까 연휴 시즌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해서 당연히 이제 쇼핑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겠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일단 백화점 세일을 놓고 보면 70% 80% 하는 세일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런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해외 직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될 건데도 불구하고 박앤세일 백화점에 늘어놓는 그 퍼센테이지 숫자가 진정한 숫자인지 아니면 올려놓고 다시 70%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할리데이 효과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만큼은 크지는 않겠지만 다른 여타 어떤 다른 계절보다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연말 보너스도 나오고 또 1월 달에 생각하는 13월에 보너스도 연말 정산 효과가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당겨서 쓴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연말 효과, 크리스마스 효과, 산타 할아버지 효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앞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3부 인터뷰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러면 이번 이름이 딱 떠오를 정도로 인터뷰 요청도 많고 그런 분인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무죄 확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심까지 거친 당무감사 결과 변동 없이 62명 당무위원장 자격 박탈했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 당협위원장 문제에 있어서 이분도 탈락을 1.5 정도 1.5%포인트 차인가요? 1.5포인트 차인가요? 그렇게 탈락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도 최고위원 아직까지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윤리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제재를 받아서 홍문표 사무총장과 조금 고성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카카오 인형 라이언을 들고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해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죠? 그러게요.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일로 방송을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실 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네. 저는 늘 이렇게 유해 최고위원 지켜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런 용기와 저런 배짱과 전사적인 저런 자세는 훌륭하다. 본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지만 저런 뜻을 왜 제대로 펼치지 못할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말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중에서 많은 방송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그런 인터뷰 말고요. 그럼요. 저하고는 유해 네. 최고위원하고는 뭐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오늘 외로워서 라이언을 들고 오셨다 그랬는데 세이빙 라이언입니까? 뭡니까? 아니 말 그대로 예. 이 라이언은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카카오 프렌드라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인형을 물론 뭐 나이가 든 사람이 무슨 인형을 좋아하느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가끔은 예. 이 인형의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빵도 사 먹던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특히 이 라이언은 사자일까요? 곰일까요?
저는 사자같이 봤습니다. 네, 사자인데 갈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면 곰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직하고 곰 같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낼 것 같지 않은 얼굴이죠. 저는 당에 들어가서 굉장히 조용히 사실은 7월 3일부터 2달 정도 있었습니다. 네. 거의 발언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죠. 예. 그런데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사실 막중하고 무거운 자리고 예. 당원들이 목소리를 실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2개월 동안 각 지방을 돌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네. 당에 대한 원망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곰처럼 조용히 앉아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게도 들렸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봐오던 정치의 모습, 예를 들어서 점잖은 척 해야 되고 우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모습과는 저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정치가 조금은 즐겁고 조금은 재밌고 조금은 호기심을 주는 것이 정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무대에서 우리는 내려오고 다른 또 신인들이 올라오고 그게 전 정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왜곡돼서 들릴 때마다 네. 되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예. 그때마다 이 인형은 저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진실은 언젠가는 알려줄 거라고. 예. 네, 근데 라이언이라는 인형은 그야말로 사자입니다. 하지만 예. 곰처럼 가만히 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지만 제 안에 있는 정의에 대한 욕망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터진 것이죠. 무엇이 참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고 뭐 여고생 같았던 유해 최고위원을 그렇게 말입니다. 정치인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왜 정치를 하기로 시작하셨죠? 저는 지난 12월에 탄핵 과정을 바라보면서요. 예. 법학자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예. 누구나 그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곽 박사님께서는 지난 탄핵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조금은 천천히 호흡을 길게 하고 또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목소리를 좀 천천히 들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법학자에서 정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저 역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윤리위에 회부되는 과정을 보면서요. 네. 정치란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거라는 한계점을 많이 느껴서 지금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홍준표 대표의 무죄 판결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 무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일단 당대표가 무죄를 받았으니 축하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무죄가 될 사건인데 이때까지 끌고 있었다면 과연 여기에도 정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네. 법학자로서 또 아무래도 생기게 됩니다. 예. 근데 당대표께서 이때까지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실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걸려 있어서 강하게 발언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무죄를 받았으니 야당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히 이렇게 사소한 정말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배포 있게 크게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는 가끔 정치 후배로서 많이 속상하고 또 네. 실망도 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최고위원회 참여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사당화 문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밖에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좀 알리려고 노력하신 게 우리 유해 최고위원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처음에는 안 알렸죠. 왜냐하면 저는 내부 총질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예. 동지가 동지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의 합치와 협치를 위해서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예. 당의 선당후사라고 생각하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공천의 시즌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무감사 부분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제가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저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제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뚜껑을 열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저는 그전부터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당헌. 예. 그리고 이번에 재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표께서는 재심에서 구제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미 밝히고 재심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이것은 좀 재판도 절차가 있으면 재심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공평하게 소명 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소명 목소리 한 번도 듣지 않고 모두 재심 기각을 한다는 것은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유해 최고는 법학 박사인데 지금 당헌 당규 정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실 분은 아닌데 왜 네. 그런 재심 신청도 없이 이번 당무 감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26일로 연기됐는데 거기서 소명 기회 얻으셨잖아요. 소명하실 겁니까? 네. 소명은 해야죠. 왜냐하면 당헌 당규,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당헌 당규는 당원으로서 꼭 지켜야 됩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엊그제 있었던 윤리위를 거부했던 것은 저한테 통보 없이 윤리위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윤리위에 올린 것은 예. 저는 그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저한테 있는 소명권을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소명 기회를 주셨으니 그날 가서는 당연히 겸허히 그 자리에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위원회의 어떤 소명 기회에 대해서 왈가왈부 네. 또는 부정 긍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유해 최고의 지금 그러니까 세간에서 말하는 말과 네. 행동이 튄다라고 홍준표 대표와 다른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홍 대표도 윤리위에 제소가 되었었는데요. 그날 바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홍 대표께서 저한테 이번에 주모라고 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그건 여성 비하의 성희롱적 발언이 됩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하신 발언 중에서는 예. 도가 지나치는 정말 막말 시리즈가 많았었는데요. 네. 대표가 기각이 되었다면 저 역시 처벌받기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네. 저는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당을 모욕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대표는 당이 아닙니다. 대표가 당이시라면 저 역시 지도부에 있어서 저도 당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대표가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군가의 당이 되어서 안 되고요. 대표는 우리 당을 위해서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예. 즉 당의 주인은 전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대표를 기각했다면 저 역시 그게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 바로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윤리위원님들을 네. 믿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저는 윤리위원님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홍준표 대표께서 낮술을 하고 오십니까?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예. 뵌 적 없는데요. 예. 낮술을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주모라는 말을 예. 그래도 당의 최고위원인 여성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해서 안 될 얘기죠. 평소에 여성 비하적 발언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듣고도 꾹꾹 참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성들이 만약에 성비하적인 이야기를 하면 노우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네. 근데 제가 비겁했습니다. 노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꽤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 최고위원 하실 때 그런 비하 발언을 했을 때 유해라는 사람이 성격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고 나가셨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안에서 제가 너무 외로웠었고 두 번째는 모두가 저를 최고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 했었죠. 왜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저희 네. 사무총장이 저를 학생 나무라는 교장 선생님처럼 야단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아느냐는 듯이 네가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고 정치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그러면 유해 최고가 정치를 모른다면 그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아는 건가요? 정치를 그분들이 어떻게 아는지를 설명 안 하셨는데요. 제가 예. 볼 때 그분들이 정치를 잘 하셨다면 지금 나라가 이럴 리가 없겠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참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분들이 저보다 저 아버지 뻘로 연세가 많아서요. 네.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 아버지 뻘이신데 저한테 너무 이러시는 거 아니냐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제가 통해서 가끔 유해 최고의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네. 당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일부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네. 유해 의원들이 너무 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포항 그 지진 사태를 놓고 네. 최고의 과정에서 이게 천심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유해 최고위원은 앞뒤 문맥이 잘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나라님 탓, 저것도 나라님 탓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경주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이것도 다 그전 대통령 탓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과 시선만 보지 말고 네.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그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민심은 천심이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곡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네. 걷잡을 듯 없이 불이 붙고 갑자기 제가 정말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순간에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단단히 아주 배우셨네요, 이번에. 단기간에 네. 스파르타로 배우고 있는데요. 많이 아픕니다. 참. 그러게 왜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냥 방송하시지. 그러게요. 곽 박사님이 뭐 미리 저를 좀 말리셨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예. 저한테 제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보수 우파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네. 정말로 나서서 보수 우파들을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살아남아서 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지만 외로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울지 않을 거라는 예. 정말 저만의 오만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꼭 그렇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예. 전 정치란 국민의 가슴을 안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도 만약에 제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년도 네. AS 인터뷰에는 유해 최고위원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하여튼 뭐 일이 잘 끝나도록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유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일로 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이쯤 되면 이맘때쯤이면 늘 하는 이야기죠. 2017년 스포츠계 한번 정리해볼까 싶은데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먼저 그 축구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되고 신태용 감독이 조 2위로 가까스로 본선행을 이끌었고요. 네. 유로 프로축구에서는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또 박지성의 그 아시아인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19골을 깨면서 또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지성 선수는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 3년 전에 갔는데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쇼핑센터에 브로마이드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박지성 선수가 그 선수 막바지에 또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뛰었는데 네. 그때 구단주가 또 그 동남아시아 출신이라서 그쪽에도 팬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골프계 쪽으로는 박성인 선수 머리를 늘 남자처럼 짧게 끌고 다니는 선수인데 자, 올해는 완전히 박성인 선수였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올해 거의 슈퍼 루키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는데요. 네. LPGA 투어 데뷔 첫 해였는데 또 메이저 대회 US 오픈을 포함해서 시즌 2승을 거뒀고요. 네. 또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 상금왕까지 싹쓸이를 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통합 우승을 달성했고요. 네. 또 아쉽게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는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뭐 한답니까? 앞으로 코칭 생활 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해설위원 제의가 일단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예. 본인이 일단은 좀 지도자를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예. 삼성 팬들은 나중에 좀 감독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승엽 선수 해설하는 거는 이 말주변이 별로 없는 선수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 편견입니다만은 다른 종목도 좀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육상의 김구경 선수는 그 6월 달에 그 코리아 오픈 남자 100m 결승에서 네. 그 한국인 최초로 10초대 그 10초 07을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내년 2월에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또 올림픽 100일을 앞두고 11월 1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또 현재 성화 봉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지금 걱정 중에 하나가 내년도 이제 평창 올림픽인데 이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 선수들도 그렇고 아베도 안 온다 그러고 뭐 정상들이 안 오는 거에 안 온다고 쳐도 북한 팀이 참여를 할지 흥행은 성공을 할지 지금 투자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게 맞느냐 또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고요. 예. 또 각종 뭐 악재들이 터지면서 좀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지금 4일 동안 평창과 강릉을 다녀왔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뭐 조직위원회들이라든가 뭐 눈을 치우는 사람, 눈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좀 또 국제 이벤트다 보니까 좀 국민들이 좀 힘을 합해서 좀 성공적으로 치렀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제가 가르치는 대학교 학생들도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성화봉송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그 7,500명이 100일 동안 2,018km를 도는 일정인데요. 네. 또 어제부로 반환점을 돌았고요. 또 로봇봉송이나 뭐 해저봉송 같은 재밌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저봉송은 뭐고 로봇봉송은 또 뭡니까? 네, 좀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다 보니까 예. 또 로봇을 활용한 봉송도 시도를 했고요. 또 해저 봉송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또 해녀가 나서서 또 독특하게 또 봉송을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성화 최종 주자가 누굴까 이게 보통 비밀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사실 역대 올림픽을 보더라도 그 마지막에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사람을 두고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고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또 파킨슨병과 싸웠던 복싱 그 영웅이죠. 알리가 떨리는 손으로 성화대에 불을 붙이면서 또 많은 감동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외 언론들이 그 아무래도 또 피겨왕 김연아 선수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창 올림픽 때 핫팩 패키지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 평창 입구에서 한번 팔아볼까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실제로 다녀오니까 그 평창이 굉장히 칼바람이 불고 대관령 바람이 추운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개폐식 같은 경우에도 또 최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추위와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방안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쪽에 또 상업적인 부분도 좀 많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개회식이 보통 한 몇 분 정도 진행이 될까요? 네, 이번 저희 개회식 같은 경우에는 5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밤 8시쯤에 시작할 예정인데 좀 이런 추위와의 걱정을 두고 좀 많이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그저께도 경기장에 다녀왔는데 일단 방풍막을 설치해서 바람을 막는 방안을 세우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많은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또 뭐 실내 경기장에 치르는 플랜 B까지 마련하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치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정말 0.1%의 가능성인데요. 정말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거의 도시가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럴 경우에는 대비해야죠. 네, 강원도에 있는 실내 경기장을 통해서 합치려는 방안과 뭐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